여지껏 발견됐던 그 어떤 블랙홀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력한 블랙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이 매일매일 태양계 하나 전체를 집어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딱 보시면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매우 활동이 활발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그 중에서도 너무 멀리 있어서 우주 초기에 있는 퀘이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이 신비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인 퀘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의 목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은하 남반구, 은하수 남쪽을 통해서 점점 남쪽 하늘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이제 은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전부 우리 은하에 존재를 하고 있는 별들입니다. 더 깊이, 지금처럼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조그마한 별들까지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짝이는 모든 점들은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오른쪽에 밝은 별 보이시죠? 그 밝은 별 옆에 있는, 그나마 그래도 비슷하게 밝은 별, 저 별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퀘이사, 이 퀘이사입니다. 여지껏 발견됐던 그 어떤 블랙홀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력한 블랙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담긴 논문입니다. 제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accretion of solar mass per day by a 17 billion solar mass black hole. 다시 말해서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이 매일매일 태양계 하나 전체를 집어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썼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근데 왜 제가 태양계라고 말을 했냐, 여기는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 무게의 거의 99.86%, 그러니까 거의 99.9%가 태양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무게는 태양의 무게로 봐도 좋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태양계를 거의 매일매일 이 블랙홀이 하나씩 집어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블랙홀이 뭐가 대단하냐? 일단 현재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퀘이사, 즉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 너무 멀리 있는 우주 초기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 중에서도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활동적이면서도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크레이션 디스크, 그러니까 강착 원반, 이 주위에 지금 원반들 보이시죠? 이 가장 큰 강착 원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크기가 무려 7광년 정도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 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태양계 크기가 오르트 성운을 기준으로 한 1광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강착 원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여지껏 100만 개 정도의 퀘이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퀘이사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퀘이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큰 퀘이사가 발견이 되었다고 연구진들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일단 논문을 봤을 때는 가장 큰 퀘이사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태양계 하나 정도의 물질을 먹어치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새롭게 발견된 것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발견은 새로운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0529-4351 이렇게 명명된 퀘이사는 거의 지난 40년간 그저 별로만 알았었어요. 옆에 있는 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되게 밝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네이처로 나온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진짜 별이 아니라 이게 바로 퀘이사였다라고 정체가 새롭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한 100만여 개의 퀘이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발견된 것만. 근데 그 발견된 퀘이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면서 제일 밝은 퀘이사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함축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거대하고 밝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이런 천체는 사실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천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천체는 1980년도에 ESO, 그러니까 유럽 천문대죠. 유럽 남방 천문대에서 슈미트 서던 스카이 서베이라는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관측이 됐었어요. 4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그냥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있는 내부의 별로만 알았던 겁니다. 왜? 크기도 너무 크고 너무나 밝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천문학자들에게는 당연히 별로 여겨졌고, 전 세계 천문학자가 그렇게나 많지만 이 천체가 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천문학자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럼 그동안 각종 전천을,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관찰하는 서베이가 없었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진짜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체는 사실 너무 평범해 보여서 딱히 연구를 할 이유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천체가 들어간 걸로 좀 찾아봤는데 한 3개 정도 나오고, 그나마 이것도 전부 퀘이사로 밝혀지고 난 후에 나온 논문들인 걸 보면은 딱히 별로 특징이 없었던 천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거대 퀘이사, 이 퀘이사가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별이 아닌 퀘이사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서 저 천체를 빼고는 전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은하에 존재하고 있는 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엄청나게 정확한 가이아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우주 전천 서베이를. 이 가이아 데이터는 지금도 정말 많이 천문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때도 이게 되게 정확한 서베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체가 별이다 라고 가이아 전천 서베이에서도 판명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은하 주위를 도는 별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활발히 있어야 되는데 이 천체는 움직임이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서베이를 분석을 할 때는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게 별이다, 이게 뭐 은하다, 이게 뭐 이상한 천체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도 이 천체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이 천체가 너무 밝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천체라서 움직임이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진짜 너무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밝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베이에서 별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낌새를 호주의 연구진들이 포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느리지? 다시 한번 볼까? 그래서 다른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이 천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 호주 국립대학 산하에 있는 사이딩 스프링 업저버터리의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게 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망원경이. 자세히 관측을 해본 결과 이거 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심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망원경으로, 좀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칠레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 VLT라고 하죠. 이 초거대 망원경을 통해서 후속 관측을 통해서 이 천체가 별이 아니라 퀘이사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퀘이사거든요. 이게 별이 아니라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게 퀘이사라고 하기에도 다른 퀘이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빨간 별 보이시죠? 이거는 적색 외성인데 이것과 비교를 해봐도 되게 엄청나게 밝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 퀘이사는 우주의 나이가 고작 10억 광년 정도 되었을 때 생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주의 정오, 그러니까 우주의 새벽이 끝나고 은하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별 탄생도 막 태어나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우주의 정오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말 많은 퀘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우주의 정오가 우리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밝은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퀘이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이 퀘이사의 정체가 일반적으로 매우 활동성이 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이 빨간색 별이, 지금 여기 빨간색 별 맨 위에 보이죠? 이게 이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퀘이사인데, 밝기만 보더라도 Y축이 밝기거든요. 그 어떤 퀘이사보다도
압도적으로 밝은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K사가 이미 저렇게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주의 나이가 고작 한 10억 광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억 년 전에 이미 저렇게 밝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K사의 무게는 당시에 이미 태양 질량의 170억에서 190억 배에 이르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저는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질량 빼고 거의 다른 모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K사의 강착 원반, 그러니까 그 주위의 원들 있죠. 그 주위의 원반들, 이 원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강착 원반은 여태까지 발견된 K사의 강착 원반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크기가 7광년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의 강착 원반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K사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유도 이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밝기는 블랙홀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 강착 원반 주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한 4광년 정도 돼요. 그 거리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거리니까 얼마나 큰 거리인지 감이 오시겠죠? 저 강착 원반 안에 우리 태양도 들어가고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 먼 별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는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 K사가 얼마나 강력한 블랙홀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매일 우리 태양계 전체와 맞먹는 양의 질량을 계속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거의 1년에 태양계 400배에 가까운 질량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태양계를 집어먹는 질량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K사의 크기 정도로 성장하는데 고작 4,6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계점을 에딩턴 한계라고 부르는데, 이 에딩턴 한계가 무엇이냐? 천체는 기본적으로 빛으로 대표되는 복사,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그 압력, 그리고 이 물질들에 모여있는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 그리고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 이게 평형을 이룰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밝기를 우리가 에딩턴 한계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별들은 이 에딩턴 한계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에딩턴 한계를 우리는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K사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천체를 나타낼 때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계, 에딩턴의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바깥층을 조금 더 밖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압력이 더 크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힘이 더 크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측했을 때 이 K사는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양이 우리 태양계 하나를 집어먹을 정도의 양으로 매일 일정해 보이고, 그 양도 적어지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우리 천문학자들이 추가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연구진은 다행스럽게도 VLT라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VLT에 새로 장착된 그래비티 플러스, 이게 K밴드에서 분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초첨단 최고의 분광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 분광 장치를 이용하면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의 건설 중이에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름 39m짜리 극거대 망원경, 지금 저 안에 망원경 보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차 크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극거대 망원경 ELT라고 하는 이 망원경을 이용하면은 이 K사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거든요. 그럼 바로 이 K사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내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밝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함인 거죠. 이 천체는 우리 태양보다 거의 500조 더 밝은 곳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밝기를 내기 위해서는 입자들이 열을 받고 그 에너지가 거의 2 곱하기 10의 44승의 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건데, 이 정도의 에너지는 은하 전체의 밝기와 맞먹는다는 제2형 초신성 슈퍼노바 타입 2의 폭발 때 나타나는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성 같은 경우에 한번 폭발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퀘이사는 이러한 에너지를 거의 매초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엄청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퀘이사는 앞에 있는 은하나 퀘이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은하 자체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퀘이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려지고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더욱더 밝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지금 보이는 팝스리별. 이거는 실제로 관측된 게 아니라 상상도 같은 거예요. 상상도. 팝스리별이 뭐냐? 우리는 흔히 제3종족별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최초로 생긴 매우 거대한 초창기 세대의 별. 최초에는 그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헬륨 아주 약간으로만 이루어진 별들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형성될 때 금속 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1종족별이라고 해서, 물론 그 양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대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3종족별, 애초에 최초로 생겼을 때는 우주에 수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소로만 만들어진 별들은 내부를 쿨링시키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별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우주 내부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팝3 별은 이론적으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체를 관측한다는 건 뭐예요? 타임머신처럼 과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퀘이사 근처, 우주가 생겨났을 때 한 10억 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으니까 그때에는 이런 팝3 별이 제3종족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리는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아들이는 그 가스 주위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이런 제3종족별도 관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 주위에 빨아들이는 별들 그리고 가스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우주 초창기의 모습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제3종족별이 관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가스의 분포와 그 다음에 별의 진화를 알아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그 존재가 밝혀진 거대 퀘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주란 사실을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밝혀지고는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게 우리가 우주를 연구를 하고 바라보는 그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항성의 우주 속으로 더 많고 더 재미있고 더 신비한 우주의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